MLS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 1위,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은 팀 1위, 이 모든 기록을 한 사람이 휩쓸었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MLS는 더 이상 메시의 리그가 아니다. 2026년 2월 22일 7만 7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왕좌를 지키려는 자와 왕좌를 빼앗으려는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외신을 종합해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26 MLS 시즌을 앞두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입니다. 2026년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스에서 MLS 개막전이 열립니다.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손흥민 대 메시. 스페인 디아리오 아스는 이 경기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MLS는 이제 메시의 리그가 아니라고요. 손흥민과 메시가 공식 경기에서 맞붙는 건 약 7년 만입니다. 2018에서 2019 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토트넘과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맞붙었던 그 무대 이후 두 선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손흥민을 메시의 왕좌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MLS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LAFC의 손흥민이 그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선수로 지목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영향력은 놀라웠죠. 2025 시즌 중반 LAFC에 합류한 이후 짧은 적응 기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팀의 중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죠. 득점력과 경기 영향력 모두에서 리그 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손흥민의 존재가 LAFC의 경기력뿐 아니라 리그 전체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ML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지만 손흥민의 등장으로 리그 내 최고 선수 경쟁 구도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MLS는 메시의 독주 체제가 아니라고 외신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 가운데 LAFC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메시의 비교는 불가피하다고 매체는 강조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디아리오 아스는 손흥민의 목표가 단순히 좋은 시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MLS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메시가 차지하고 있는 왕좌가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시장과 글로벌 팬층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메시가 만든 상업적 문화적 파급력에 손흥민이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개인 경쟁을 넘어 팀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LAFC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메시와의 대결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월 13일 MLS 사무국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각 클럽의 선수단 변화를 다루면서 LAFC에 대해 이렇게 말했더군요. LAFC는 인터 마이애미처럼 특별한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요. 핵심은 지정 선수 슬롯이었습니다. MLS에서는 셀러리 캡을 적용받지 않는 지정 선수를 최대 3명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를 포함해 3슬롯을 모두 채웠습니다. 반면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 2명뿐이었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MLS 사무국은 LAFC가 팀 전력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 선수를 1명 더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더군요. 사무국 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이미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LAFC의 영입 패턴이었습니다. 사무국은 LAFC가 시즌 중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과 부안가 모두 시즌 중반에 합류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개막전이 아니라 시즌 도중에도 과감하게 움직이는 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온다면 LAFC는 주저없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요. 이건 거의 확신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2025 시즌 중반까지 서부 컨퍼런스 중위권에 머물던 LAFC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합류 이후 팀 분위기와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이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안가와의 호흡은 팀 전술의 핵심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흥부 듀오를 형성하며 MLS 최초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18골 연속 합작골이라는 리그 최다 기록도 세웠습니다. LAFC는 정규 시즌 막판 반등에 성공해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4강까지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내 영향력을 인정받으며 신인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MLS 올해의 골에도 선정됐습니다.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가 선정한 MLS 올해의 선수상도 손흥민이 수상했습니다. 팬투표로 진행된 선정에서 49.32%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더군요. 트랜스퍼마크트는 믿기 힘든 결과라며 손흥민이 인터 마이애미의 슈퍼스타 메시를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익사이는 메이저리그 사커 선수협회가 MLS 선수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MLS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은 클럽 1위가 LAFC였더군요. 인터 마이애미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LAFC가 2일 위를 차지했고 샌디에이고가 2위, 내슈빌 SC가 3위에 올랐습니다. LAFC 존 토링턴 단장은 이런 성공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수준의 또 다른 슈퍼스타. 세 번째 지정 선수 영입. 그 카드가 언제 공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였지만 MLS 사무국의 발언을 보면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5 시즌 MLS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승팀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더군요. 오프 시즌 내내 공격적인 선수 보강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수비 라인 보강이었습니다. 지난달 레길론 영입을 발표하며 일찌감치 전력 보강을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골키퍼 클레어를 영입했더군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MLS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한 선수였습니다. 브라질 명문 팔메이라스에서 센터백 산토스를 임대 영입하는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레길론, 미켈, 무라까지 영입하며 수비진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중원 라인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가 예측한 인터 마이애미의 새 시즌 베스트 11을 보면 미드필더진의 그리즈만, 데파울, 코케가 포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모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 선수들입니다. 셀타비고에서 데파울을 영입한 데 이어 AT 마드리드의 그리즈만과 코케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MLS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급 미드필더 라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공격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는 메시, 수아레스, 알렌데가 최전방을 구성할 것으로 점쳤더군요. 셀타비고 공격수 알렌데 영입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키퍼 클레어, 수비진 레길론, 미카엘 팔콘무라, 중원 그리즈만 대 파울 코케, 공격진 메시, 수아레스, 알렌데. 이게 인터 마이애미가 그리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승 방어가 아니라 압도적인 전력으로 리그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인터 마이애미의 이런 보강이 가능했던 배경입니다. 올해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조르디 알바의 계약 종료였습니다. 두 선수가 차지하고 있던 셀러리 캡 공간과 지정 선수 슬롯이 비어버린 겁니다. 상당한 여유 공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그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계적인 선수들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LAFC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인터 마이애미는 이처럼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 한 명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모든 라인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팀으로 거듭나려는 겁니다. 외신들은 인터 마이애미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MLS 역사상 유례없는 드림팀 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스쿼드를 MLS 무대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과 보안가의 LAFC, 메시와 세계적인 선수들의 인터 마이애미. 두 팀의 전력 차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 대결이 MLS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선수는 이제 단순한 인기 선수가 아닙니다. 메시가 MLS에 가져온 브랜드와 상징성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2023년 인터 마이애미 합류 이후 리그 전체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티켓 판매, 중계권 수익, 스폰서십 계약 모두 메시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등장하면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디아리오 아스의 표현처럼 MLS는 이제 메시의 리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유일한 대항마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침착한 마무리 능력과 뛰어난 정신력으로 수비를 위협하는 선수. 세계 최고 리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LAFC와 미국 축구를 발전시킬 선수라고요.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중반에 합류한 점이 아쉬웠다고 평가하면서 진가를 제대로 보려면 한 시즌을 다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6 시즌 마크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이 이끄는 LAFC를 바로 손흥민이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상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메시는 남미와 유럽 시장을, 손흥민은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을 대표합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히스패닉 팬층과 메시 팬덤을 기반으로 한다면 LAFC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 세계 축구 팬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MLS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구도입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리그가 아니라 여러 슈퍼스타가 경쟁하는 리그. 그게 MLS가 원하는 미래였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으로 그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손흥민의 발언이었습니다. 오프 시즌 중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 동료에게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메시가 이기도록 놔뒀지만 내년에는 LAFC가 정상에 설 거라고요.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MLS 사무국도 이 경쟁 구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을 77,500명 규모의 LA 메모리얼 콜리슴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이 그 증거입니다. BMO 스타디움이 아닌 대형 경기장을 선택한 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한 경기로 MLS는 전 세계 중계권 수익과 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2018에서 2019 챔피언스리그 이후 7년 만에 공식 경기 대결. 그것도 미국 땅에서 손흥민과 메시라는 두 아이콘이 만드는 이야기는 MLS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단순히 개막전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두 구단 모두 시즌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FIFA 클럽 월드컵, 북중미 챔피언스컵, 그 무대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가 진짜 승부입니다. 이 라이벌 구도는 리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력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MLS 구단 간 투자 수준, 선수 유치 전략, 브랜드 운영 방식까지 견인하고 있습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는 리그 2중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단들이 이 두 팀을 벤치마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 선수 슬롯 활용 방식, SNS 마케팅 전략, 글로벌 팬 확보 방안, 모든 면에서 두 구단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수 유치 시장도 변화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LAFC가 선수들에게 매력적인 구단이 됐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LAFC를 선호한다는 건 토링턴 단장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뜻입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라는 브랜드로 선수를 끌어모은다면 LAFC는 조직력과 손흥민이라는 아이콘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정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손흥민 영입의 MLS 역대 최고 금액인 2,600만 달러를 지불한 LAFC였습니다. 약 360억 원. 이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유니폼 판매만으로도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했을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 영입 이후 구단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스폰서십 계약, 중계권 수익, 티켓 판매 모든 면에서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브랜드 가치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두 구단의 성공은 다른 팀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결국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 셀러리 캡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지정 선수 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유럽 수준의 스쿼드 구축도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다른 구단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MLSP의 투표에서 이 위를 차지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생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슈빌 SC 역시 3위에 올랐습니다. 음악도시라는 정체성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먹혀들었습니다. 리그 전체의 수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MLS는 유럽에서 은퇴한 선수들의 무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메시의 등장으로 현역 최정상급 선수들도 MLS를 선택지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은퇴 직전이 아니라 현역 전성기에 MLS로 오는 선수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디어 노출도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LA에서 다저스 시구, 레이커스 경기 관람, 램스와 차저스 방문 등 전방위로 활동했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가 아니라 LA 스포츠계 전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크로스 마케팅은 MLS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쟁은 결국 MLS라는 리그 자체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두 팀이 높은 수준의 경기를 펼치면 팬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중계권 가치가 상승하고 스폰서십 계약이 늘어납니다. 그 혜택은 리그 전체가 나눠갔습니다. 이제 MLS는 단순한 미국 내 프로리그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팬들 앞에서 유럽 빅리그와 대등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이 날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MLS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슴. 전통적 스포츠 성지에서 손흥민과 메시가 다시 맞붙습니다. MLS 사무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77,500명 규모의 경기장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은 22,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3배 이상 큰 무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티켓 판매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질 테니까요. 북미는 물론 아시아, 유럽에서도 말이죠. 손흥민과 메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
축구 팬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무대였습니다. 중계권 협상도 치열합니다. 유럽 주요 방송사들이 이 경기 단독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방송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시 효과에 손흥민 효과가 더해지면서 중계권 가치가 폭등한 겁니다. MLS는 이 한 경기로 리그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과거 MLS는 미국 내수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이 그 시작점입니다. 양 팀의 준비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손흥민은 1월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곧바로 LAFC 훈련 캠프에 합류해 2026 시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월 11일 LAFC가 공개한 사진 속 손흥민은 활짝 웃으며 훈련 시설로 출근한 뒤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LAFC는 1월 중 포틀랜드, 뉴욕시티 FC와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며 레알 에스파냐와의 북중미 카리브 해축구 연맹 챔피언스컵 경기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선수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규 영입 선수들과의 조합 훈련, 전술 정리, 체력 보강,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타이틀 방어 압박감도 큽니다. 메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얼마나 빠르게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개막전 전에 양 팀 모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체력 안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할지 아니면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출전시킬지 도스 산토스 감독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 개막전의 결과는 시즌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승리한 팀은 자신감을 얻고 패배한 팀은 전술 수정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메시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누가 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가에 따라 올해의 선수 경쟁 구도가 형성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손흥민에게는 메시의 왕좌에 도전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메시에게는 새로운 도전자를 이기고 여전히 최고임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MLS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팬들 앞에서 유럽 빅리그와 대등한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메시와 손흥민은 그 시험지의 맨 앞에 서 있는 이름들입니다. MLS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1996년 창설 당시 10개 팀으로 시작했던 리그가 이제는 30개 팀으로 확대됐습니다. 관중 수도, 중계권 가치도, 선수 연봉 수준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라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리그앙, 이 리그들과 비교하면 MLS는 여전히 이류 리그 취급을 받았습니다. 메시의 합류가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2023년 인터 마이애미 입단 이후 전 세계 관심이 MLS로 쏠렸습니다. 메시가 뛰는 경기를 보기 위해 유럽, 남미, 아시아 팬들이 MLS 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전체 관중 수가 급증했고 티켓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왔습니다. 2025년 여름 MLS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며 LAFC에 합류했습니다. 메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MLS에 또 다른 월드클래스가 더해진 겁니다. 중요한 건 두 선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면 손흥민은 현역 최정상급 윙어이자 아시아 시장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만드는 시너지는 단순 합산을 넘어섭니다. MLS 사무국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슈퍼스타들이 경쟁하는 리그, 한 명의 절대 강자가 아니라 여러 아이콘이 공존하는 무대. 그래야 팬들이 매 경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야 중계권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 시즌 개막전 티켓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방송사들이 MLS 중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중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십 계약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MLS는 주로 미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섭니다. 손흥민과 메시 효과로 전 세계 노출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선수 영입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에서 은퇴 직전인 35살 이상 선수들이 주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0살 전후의 전성기 선수들이 ML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전성기 선수들이 모이면 경기 강도가 올라갑니다. 전술 수준도 높아집니다. 젊은 선수들이 배울 기회도 많아집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MLS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국제 무대 성적입니다. FIFA 클럽 월드컵에서 유럽 빅클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 북중미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그 선봉에 섰습니다. 두 팀 중 하나라도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MLS 전체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미국 내수용 리그가 아니라 세계적인 리그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6년 2월 22일 개막전은 그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맞붙는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스에서 펼쳐질 그 경기는 MLS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 그리고 그것이 MLS 전체에 미칠 영향.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대한민국 손흥민이 메시의 왕좌에 도전합니다. 2026년 2월 22일 7만 7천 명이 지켜보는 무대 디아리오 아스는 선언했습니다. MLS는 이제 메시의 리그가 아니라고요. 손흥민이 동료에게 했던 이 말. 작년엔 메시가 이기게 놔뒀지만 올해는 우리 차례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급 드림팀을 구축한 인터 마이애미. 그 앞을 가로막는 건 손흥민과 LAFC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봅니다. 대한민국 손흥민의 도전을,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흥민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